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0월 27일 오후 4시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또다시 추가로 출범시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그리고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 수사로 밝혀보겠다라는 겁니다. 벌써 3대 대형 특검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검사 110여 명이 파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을 또 출범시킨다고요?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정도면 특검 중독이다. 한 채 수십억씩 되는 특검을 이 정부 들어서 5채나 만들었다. 이 정도면 수사기관 투기다. 파란 윤석열의 세상이 왔다라고 비판했는데,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 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누구 집이 몇 채인지 지적할 생각보다 왜 정권을 잡고 나서 특검이 5채나 됐는지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마저 상설특검으로 다루겠다는 발표를 접하며 특검 중독에 빠진 민주당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봉권 사건은 일반적인 감찰 수준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특별수사기관까지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자,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이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하나의 실수죠. 그런데 여기에 뭔가 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져 있다,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백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 현금 뭉치를 압수했는데, 자, 현금 보통 이 띠지로 묶여져 있죠. 한국은행 마크가 찍혀진 이 띠지를 풀러서 현금이 얼마인지를 세는 과정에서 그 풀어놓은 그 띠지를 분실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물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대체 이 띠지 하나가 무슨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는 것인지도 이해가 불가능할 뿐더러 사실 이거는 단순 실수라고 봐야죠. 당시 그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와 그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수사관 사이에 뭔가 소통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압수수색한 현금 뭉치를 그대로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띠지를 풀러서 현찰을 이렇게 얼마인지 세는데 그 띠지를 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느냐, 뭐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무슨 특검까지 출범시켜서 이게 수사할 사안이냐, 이런 지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역사를 돌아보면 특별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가장 번영했던 시절은 각 군단이 자신의 방어선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가 무너지고 용병과 사병 집단이 등장하자 국방은 형해화되고 야심가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서로마를 멸망시킨 오토 아케르부터 협천자 영제후를 외치던 조조, 이거는 조금 저는 부적절한 사례인 것 같은데, 협천자 영제후를 외치던 조조, 그리고 최근 모스크바로 진격했던 바그너 그룹까지 특별한 권력을 가진 집단은 결국 체제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특수부 검사들을 정치적 사냥개로 활용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역습당한 아이러니를 이미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특검이라는 더 큰 칼을 쥐어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인사가 특검으로 출세하는 것을 막자는 법안을 제안했던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제안했죠. 여기에 매우 공감합니다. 정치 특검으로 출세해 본 분이니 아마 그분의 주장은 정확한 진심일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하던 공수처의 존재감 없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공수처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라고 역설했습니다. 민주당이 설계도를 그리고 억지로 시공까지 완료한 공수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그 공수처는 정작 필요한 순간마다 배제됩니다. 아니, 이 정도 사건이면 뭐 감찰에 맡기던지, 그것도 못 믿겠으면 공수처더러 이거 수사하라고 하면 되죠. 무슨 특검을 또 출범시킵니까?
자, 누군가의 집이 내 채라고 비난하던 이재명 정부는 이미 특검만 3개를 가동 중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각각 검사 수로 따지면 대구지검이나 광주지검 규모에 맞먹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쿠팡 사건에 이제는 관봉권 사건까지 상설 특검을 추가한다면 특검이 5채나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공수처라는 빈집이 또 한 채 있습니다. 한 채에 수십억씩 드는 특검을 몇 채나 만들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던 공수처까지 수사기관 투기의 전형적 사례일 것입니다. 자, 최근 부동산 정책 때문에 잇따른 그 당국자들의 실언, 망언으로 사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부동산 어떤 정책 그 용어를 빗대어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수사기관 특검 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국민들이 누구를 잡아놓고 누구를 수사하는 사정 국면으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모습을 봐야 합니까? 파란 윤석열의 세상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특검 남발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특별한 권력은 결국 그것을 만든 자를 삼킨다는 역사의 교훈을 이 정권은 곧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정부 여당이 중독된 수사기관 투기에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 국민입니다. 다 돈 드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특검에 110명이 차출되어 있는데 또다시 상설특검 2개를 출범시켜서 또 안 그래도 없는 검사들을 또 데려다 쓰겠다고요? 아니, 그러면 국민이 피해자가 된 이 민생사건은 대체 누구더러 수사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검찰 못 믿는 정부 아닌가요? 검사를 못 믿겠다고 지금 검찰청도 없애는 판에 무슨 검사로 구성된 특검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런, 네, 아니 감찰이나 하면 딱 될 정도의 이런 사건을 특검식이나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특별한 수사, 특별한 재판 좋아하는 이재명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죠. 최근 순직해병 특검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한 6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양평 공무원이 사망하는 등 특검의 어떤 강압 수사 그리고 별건 수사가 비판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특검을 추가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수사 기간이 연장되어서 최장 180일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특검이나 좀 제대로 똑바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4명을 지금까지 구속시켰는데 절반이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전부 별건 수사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자, 그러니 기존 특검이나 강압수사, 뭔가 회유나 협박이 아니라 제대로 좀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어떻게 이런 사건에까지 특별한 수사, 특검을 도입할 생각을 합니까? 정말 특검 중독 맞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